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하지 않는 네.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소위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28일이죠.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 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 구하라 씨의 네. 사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발의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구하라 씨의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갔는데요. 그러고서 거의 20년간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남이네요. 네, 전혀 뭐 이제 부양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구하라 씨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구하라 씨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20년 만에 무정하게도 나타나서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 50%를 요구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부친, 아버지는 원래는 이제 오빠가 역할을 많이 했고 어차피 그리고 오빠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네. 오빠인 고인 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자신은 이제 상속을 포기를 하겠다라는 네.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친이 끝까지 네. 자기가 다 받겠다라고 네. 해서 논란이 됐었죠. 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구하라의 모친이 네.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네. 민법 규정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행민법 1000조 1항에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소위 말하는 자녀. 네, 자녀.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혼인 여부나 자녀의 유무가 상당히 상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순위에 있어서 네. 그 고 구하라 씨는 미혼인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태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네. 구하라 씨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이제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친모는 민법 1004조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뭐 따로 해당하는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2순위 상속인이었던 그 모친이 상속을 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하라법의 핵심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민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상속 결격 사유 외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따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네. 상속권을 상실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네. 상실시키겠다 네. 이거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중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네. 내용이 첫 번째로는 부양 의무를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하게 위반을 했거나 네. 또는 상속인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런 사정 외에도 이 내용에 해당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유언을 만약에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속의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상속권 상실을 하는 것도 유언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든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네. 자, 이제서야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안타깝게도 네. 구하라 씨 사건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뭐 가정을 해보면 네. 구하라 씨 사안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됐다. 네. 많은 분들이 적용을 원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적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씨가 9세의 경에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나가 살면서 전혀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선 친부가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모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 후에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고인이 뭐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구하라 씨 사안으로 예시를 든 것처럼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정 상속인이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특정인의 상속권 박탈로 인해서 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 상속인이거나 네. 아니면 후순위 상속인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밖에도 기간에도 좀 제한이 있어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네.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피상속인이 또 살아있을 때에는 생전에는 이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입법자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나 청구할 수는 없게 해놓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상속인만 또는 후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네. 동시에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네. 해놨다. 그렇다면은 상속권 박탈을 쉽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죠. 네. 상속권 상실의 요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으로만 한정이 됐어요. 네. 자녀의 부양 의무 위반이나 뭐 다른 유형들도 고려가 되기는 했었는데 네.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엄격하게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범위를 좀 좁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양 의무 위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속권 상실 소송에 조정 전치주의를 네. 또 적용을 하기로 했대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가정 내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먼저 거쳐 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하겠다. 이혼 소송도 그렇게 많이 하고 협의를 좀, 네. 그렇죠.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조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무산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시 또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현행 입법안에는 제외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용서제도인데요. 용서제도 네. 어떤 내용이죠? 용서제도는 피상속인이 말 그대로 용서를 하게 되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용서하도록 압박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좀 네. 강하게 어필이 되어서 맞아요.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용서를 했다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형식을 맞춰서 한다 그쵸. 이렇게 마련을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네.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네. 걸로 보입니다. 대습 상속을 제한한다 이런 방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또 뭔가요? 대습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거나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 재산을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상속권 상실에서는 네. 대습 상속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권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네. 손주들에게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네.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죠. 네. 현재 결정일과 법 시행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2026년 6월 말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활합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여러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정리될 수 지금 있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유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속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상속의 맞아요.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미리 이 상속권 상실 조항을 이용을 해서 유언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폐륜을 일삼는 사람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것 돼야죠. 같습니다. 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